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는 통계 조작 논란 불식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이므로 통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계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서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정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상황을 다양한 통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정부 실패 내지 국가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통계를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통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매스컴에 따른다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 5월 7일 자료를 내면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반쪽 통계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공식 통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통계청은 2019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작년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전년에 253만 7,600원에 비해서 8만 600원 줄어든 245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가구의 소비 지출은 2년 연속 감소해서 2020년에 245만 7천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019년 소비 지출을 항목별로 보면은 음식 숙박비가 1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비가 13.5%, 교통비가 12%, 주거와 수도 강열비가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42만 6천원이고 2인 이상 가구는 288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가구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2019년 당해년도 자료만 발표를 했습니다. 표본을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중 등이 달라져서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계 표본이 약간 바뀌었다면 2019년은 물론 과거 몇 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당해년도 자료만 발표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표본이 바꿀 것 같으면 바꿀 것을 토대로 해서 몇 년치 자료를 같이 발표해 주어야 하는데 1년치만 발표한 것은 통계청의 큰 잘못입니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은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당초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소득 부분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건에서 나옴에 따라 2018년에 소득조사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5,500가구였던 표면을 오히려 약 8,000가구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표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었고 정부 여당에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인 논란 끝에 교체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기가 남은 통계청장을 경질하여 야당에서 통계를 정권 입맛에 맞추어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리고 이중 60대 이상의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 표본을 다시 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가계 동량 조사라는 주요 통계 집계 방식을 3년 새 2번이나 바꾸면서 시계열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통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꾼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 통계 기준을 바꾼 후 전년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식의 해명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왜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6.4%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당시에도 강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설문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위임 정결 규정도 없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조사 방식이 바뀌어 시계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통계를 1개 내지 2개 지표 왜곡 조작한다고 해서 통계를 좋게 보이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가의 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통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후 최근의 실물 경제가 그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가서 여러 곳 방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탁상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기업 현장을 가보기를 권합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참고는 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통계인 국내 총생산 즉 GDP 통계와 GNI 통계, 물가지수, 금융지표, 재정수지, 수출입 통계,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 통계, 강공업 통계, 서비스 산업 통계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종합 해석해야 합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만 목을 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외 현실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중요한 통계라고 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계속 발표하면 됩니다. 통계를 왜곡하는 정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부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팩트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밝혀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문정부는 작년부터 가끔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를 불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계 조작 문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연구하여 답변을 드리고 차후 연구에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